자, 잠깐만요. 행정국가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19세기 말. 19세기 말부터 행정국가가 시작이 돼서 이 행정국가를 전제로 놓고 20세기 초까지는 행정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과 관리만 해야 된다라고 규범적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이 주장을 했고, 근데 30년대쯤 현실에서의 행정을 보니까 행정이 집행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책 결정이라는 정치적인 역할도 하고 있더라는 점을 인정하자. 정치행정 이론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실증적인 성격이 강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그 문장에서, 박스 안에 있는 문장에서 관료들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전문화 기술화 복잡하죠.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다 보니까 행정은 정치적 통제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행정이 정치 세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관료제의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꾸로 정치 권력이 관료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의존해요? 관료제에 의존을 하지. 얘는 동그라미 2번. 이 표현은 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민주주의하고 자꾸 충돌돼요. 관료제가. 국정원이 또 막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또 뉴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무슨 법 만든대요? 사이버 또 테러 방지법을 또 만든대.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막 국정원에서 우리가 이미 북한으로부터 해킹 당했다부터 오늘 뉴스 봤더니 국방부가 이미 해킹 당했대. 그리고 북한이 몇몇 유력 인사들의 핸드폰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막 그런 뉴스가 계속 막 나와. 계속 나와. 하여튼 국정원은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데 왜 정보를 막 그렇게 누설하고 있는지 일종의 뭐 하는 거 여론을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사실을 알면서 왜 국정원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죠?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지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국정원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국정원은 행정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운동인 거지.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4번에 뭐가 중요해져요? 능률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이냐, 책임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사회적 능률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려요.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겠지. 13번 쉬운데,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닌 거는 독점성은 차별성이죠. 14번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에 대해서 틀린 거. 여기는 이제 절로 넘어오시고, 아까 했던 얘기가 26페이지 얘기예요. 26페이지. 자, 이분 왜 깨끗해? 행정과 관료제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정치 세력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원칙이라 그래.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주인인 국민은 1차 대리인인 정치인에게는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죠. 근데 2차 대리인인 공무원은 시험 성적으로 공무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인들의
명령과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요거를 이제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근대 대의제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베버도요. 베버도 이렇게 표현해요. 베버가 관료제를 주장했는데 관료제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지니는 존재죠.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 권력이 그 정치 권력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된다라는 거지. 수단이라는 거야. 수단. 근데 이제 그러나 현대 행정 국가에서는 이제 수단이 아니라 이제 관료제가 나름대로의 논리,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관료제의 자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딜레마 현상이 생겨요. 관료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료제가 비대해지다 보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런 이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자, 28페이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4번 돌아오시면, 사이몬은 아까 행정을 협동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 유사점. 자, 그래서, 공행정은 일면 유사점이 있고, 공행정과 사행정은 일면 유사점이 있고, 일면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렇게 봐요. 공행정과 사행정은 차별성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별성, 구별은요, 절대적이고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대적이고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절대적이고 질적 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고, 그죠? 반면 상대적이고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같다는 얘기고, 여러분, 남녀가 다르죠. 근데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냐는 얘기고, 아니야. 상대적으로 달라. 그럼 이제 남자, 여자 모두 다 남성으로서의 측면, 여성의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비중이 좀 더 크느냐. 저기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재량과 판단 여지의 구분, 질적 차이설, 양적 차이설 이런 거 나오잖아. 법원은 어때요? 판례는 그냥 재량하고 똑같이 취급하죠. 독자적으로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이고 질적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양적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유사점을 많이 부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업들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사기업 활동에 대한 공행정의 성격은 인정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가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보다 값싼 국내 시장을 버리고 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지고 중국 가서 이윤 창출해. 중국에서 공장 차리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죠. 자, 여러분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에 관한 결론은요. 오른쪽 페이지 29페이지 이론서 끝부분에 세이어의 법칙이에요. 세이어의 법칙. 자, 세이어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한 건데, 자, 요 한 문장으로만 알아두세요. 공행정과 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표현은 공행정과 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면 중요한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공사행정 이원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블랙스버그 선언의 기초가 돼요. 자, 15번. 그래서 14번은 틀린 게 3번이 틀리죠. 15번. 공행정과 사행정의 구별이 오늘날 어려워지고 있는데, 상대화되고 있는데, 다시. 공행정과 사행정의 구별이 절대화되고 있어요? 상대화되고 있어요? 상대화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대화되는 이유, 구별을 어렵게 하는 이유, 가장 큰 게 1번이죠. 행정이 자꾸 어때요?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거야.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거야. 여러분,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뭐예요? 공행정만의 특수성들이지. 그래서 공행정만의 특수성을 강조할수록 구별이 강화되겠죠. 자, 16번 행정과 경영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사점에 보시면 공행정과 사행정은 둘 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방법으로 수단으로 관료제를 활용하고 그리고 방법으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경영은 행정에 비해서 신축성이 크죠. 행정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경직성을 갖고. 3번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으로 인해 이게 틀린데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뚜렷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은 뭘 말해요? MPM을 말해요. MPM, 신공관리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 초점을 두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은 경영처럼 이윤이라는 척도가 없어서 비능률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17번부터 봅시다.